마을 회관 앞 벚나무가 잎을 다 떨군 늦가을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난로에 손을 녹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중에 주인공 순의 어르신이 계셨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은행에 좀 갔다 와야겠네. 정기예금 만기날인데 그동안 모은 돈하고 같이 새로 묶어야지. 순의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의 어르신은 낡은 손가방을 꼭 쥐고 동네 은행으로 걸음을 옮겼다. 창구 앞에 앉자 젊은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지난번에 넣었던 정기예금이 끝났다고 문자가 와서요. 똑같이 다시 넣으려고요. 여자 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 요즘 금리 많이 내린 거 아시죠? 예금 이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신 요즘은 다들 조금 더 벌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상품이 있어요. 안전한데 수익이 더 난다고요? 순의 어르신의 눈이 반짝였다. 사실 순의 어르신은 안전이라는 말에 먼저 마음이 더 갔다. 이 돈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생활비였으니까. 여자 직원은 말솜씨가 좋았다. 어머니, 이건요, 은행에서 관리하고 기간만 잘 채우시면 예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가 나와요. 요즘 가치 금리가 낮을 때 이런 기회 많이 없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가입 많이 하셨어요. 순의 어르신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더 많이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창구 옆 의자에 앉아있던 다른 할아버지도 직원과 웃으며 서류를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순의 어르신의 마음이 더 기울었다. 그럼 얼마나 더 주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예금 이자의 몇 배도 가능하세요. 어머니는 장기 우대 고객님이시니까 선물도 잘 챙겨드릴게요. 이번 달에만 드리는 특별 혜택도 있어요. 이번 달에만 특별 혜택. 순의 어르신은 그 말에 얼른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위험하진 않아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여기 설명서 보시면요, 구조가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손해가 안 나요. 직원은 그래프가 그려진 종이를 내밀었다. 굵은 선이 위쪽으로 쭉 뻗어 있었다.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순의 어르신 눈에는 올라간다는 느낌만 들었다. 여자 직원은 계속해서 말했다. 요즘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하세요. 어머니 연세엔 그냥 이자도 별로 안 주는 정기예금에 두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더 이자를 받으시는 게 생활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순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들 용돈, 가스비, 병원비, 약값. 늘 돈은 빠듯했기 때문에 조금 더는 큰 힘이 될 것이었다. 서류를 내밀던 직원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이 금액 전부 다 진행해 드릴까요? 어르신은 잠깐 주저했다. 혹시 조금만 넣어보고 좋아 보이면 나중에 더 넣으면 안 될까요? 여자 직원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말은 더 빨라졌다. 어머니, 사실 소액으로는 혜택이 작아요. 목돈으로 들어가야 수익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 상품은 오늘 마감이에요. 놓치시면 아쉬우실 거예요. 순의 어르신은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으니 믿음이 생겼다. 네, 그럼 전부 다 넣어주세요. 서류에 사인하는 순의 어르신 손이 조금 떨렸다. 여직원은 잘 결정하셨어요 라며 도장을 꾹 찍었다. 그 소리가 왠지 든든하게 들렸다. 순의 어르신은 가방에 두꺼운 계약 서류와 입금 영수증을 고이 넣었다. 은행 문을 나서자 바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 그래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그날 밤 순의 어르신은 손주 사진이 붙은 냉장고 앞에서 보리차를 마셨다. 잘한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여직원의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다. 은행 직원이 거짓말하겠어? 창구에서 파는 건데. 그리고 시간이 조용히 흘렀다. 겨울을 지나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동네 텃밭에는 새싹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동안 순의 어르신은 그 상품에 대해 은행에서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정상 운용 중입니다. 같은 짧은 문자 몇 번이 전부였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난번 가입하신 상품과 관련해서 안내 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잠깐 들르실 수 있으세요? 예. 내일이요? 다음 날 순의 어르신은 은행으로 갔다. 이번에는 여직원의 얼굴에 지난번과 같은 환한 웃음이 없었다. 대신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다. 어머니,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상품 성과가 좀 부진해서요. 부진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평가로는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 순의 어르신에게 낯선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아니, 그때는 안전하다고 예금보다 많이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직원은 기계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설명을 했다. 각종 그래프와 표, 작은 글씨의 주의사항들.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기초자산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기초자산? 그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주가나 환율 같은 기준이 움직이면 약정된 방식대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좋지 않아서요. 순의 어르신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글씨는 왜 이리 작을까? 도통 무슨 말인지 한눈에 안 들어왔다. 그럼 지금 해약하면 어떻게 돼요?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정상 수수료도 발생하고요. 그럼 그냥 두면 나아질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솔직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의 어르신은 갑자기 목이 말랐다. 종이컵에 담긴 물을 겨우 한 모금 삼켰다. 지난번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상품의 구조상 최악의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때 다 이해했을까요? 난 그런 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기 예금보다 낫다고 하니깐 그 말만 믿었지.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이 힐끔 쳐다봤다. 어르신은 갑자기 자신이 큰 바다에서 떠도는 작은 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계속 낡은 손가방 끝만 만지작거렸다. 혹시 금액 전부 다 손실은 아니지요? 조심스레 묻는 순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기대가 묻어 있었다. 직원은 순의 어르신을 바라보지 못했다. 현재 평가로는 상당 부분 손실입니다. 순의 어르신의 머릿속에서 생활비라는 단어가 반짝이며 쓰러졌다. 가스비, 전기료, 병원비, 손주 생일. 그 모든 것들이 바람에 흩어지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회관 앞을 지나치자 이웃집에 사는 만수 어르신이 불렀다. 어이 순애 씨, 어디 갔다 와? 순애 어르신은 억지로 웃었다. 은행에 좀 볼 일이 있었지. 그래, 오늘 바람이 차네. 어여 조심해서 들어가.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오자 고요가 더 크게 들렸다. 순의 어르신은 서랍 깊숙이 놔둔 계약서 묶음을 다시 꺼냈다. 작은 글씨, 낯선 용어, 그래프, 표. 그때야 비로소 지난번에 그 여직원이 손가락으로 빠르게 가리키며 여기에 이름 적으시고 사인하세요라는 말이 떠올랐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서둘러 사인했다는 것도. 그날 밤 어르신은 잠을 설쳤다. 마음이 자꾸 바닥으로 가라앉았지만 한편으론 생각했다. 그래도 은행이잖아. 설마 전부 다 잃으라고 하진 않겠지 설마. 여름이 시작될 무렵 우체부가 우체통에 편지 하나를 놓고 갔다. 봉투에는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다. 순의 어르신은 부엌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귀 고객님의 파생 상품호는 만기 평가 결과 약정 구조에 따라 최종 상환 금액이 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0원. 그 두 글자가 방 안 공기를 꺼버렸다. 순의 어르신의 얼굴도 하얘졌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순애 어르신은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전화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은행 지점으로 연결되기까지 고객님의 통화를 돕기 위해라는 안내 멘트가 몇 번이나 들렸는지 몰랐다. 네, 대한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저는 이순애예요. 방금 제 돈이 0원이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상담원은 규정대로 말했다. 확인해 보니 해당 상품의 기초 자산이 약정된 배리어를 하회해. 그런 말 말고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제 돈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만기 조건에 따라 상환 금액이 0원으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담원 말은 공손했지만 순애 어르신의 가슴에는 차가운 쇳덩이가 들어있는 듯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어르신 금융교육을 한다고 했다. 순애 어르신은 망설이다가 나갔다. 강단 위엔 낯선 상품 서두르지 않기라는 글이 크게 적혀 있었다. 강사는 쉽게 풀어서 말했다. 어르신들, 정기예금은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주는 거고요. 파생 상품은 이름부터 달라요. 무엇인가에 파생되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주가나 환율 같은 게 기준이 되고요.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빠지면 크게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안전하면서 수익이 큰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 모르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가족과 상의하세요. 가입을 서두르라는 말이 나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순애 어르신은 강사의 말을 종이에 적었다. 옆자리에 앉은 이웃 만수 어르신이 속삭였다. 순애 씨, 무슨 일 있어? 순애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배워두려고. 강의가 끝난 뒤 강사가 자료를 나눠주며 덧붙였다. 혹시 이미 가입해서 걱정되시는 분은 다음 시간에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 어르신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다시 펼쳐보니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순애 어르신은 한 줄 한 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만기 시 기초 자산이 하회하면 원금 전액 손실 가능. 그 말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때 직원의 친절한 미소. 안전합니다고 했던 부드러운 말. 오늘 놓치시면 아까워요라는 재촉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몰랐구나.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을까? 자신을 탓하는 마음과 함께 설명을 쉬운 말로 바꾸지 않았던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이 같이 올라왔다. 그날 밤 순애 어르신은 메모지를 꺼내 크게 적었다. 다음부터는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말하기. 집에 와서 가족에게 보여주기 서두르지 않기. 설명은 큰 글씨로 쉬운 말로 부탁하기. 눈물이 한 방울 종이 위에 떨어졌다. 번진 눈물 자국이 얼룩을 만들었지만 글자는 더 굵어 보였다. 며칠 뒤 순애 어르신은 마을 회관 게시판에 손글씨로 종이를 붙였다. 쉬운 금융 이야기 모임. 어려운 말 같이 풀어봐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마을 회관 작은 방. 처음 모임 날 세 사람이 왔다. 만수 어르신, 옥분 어르신, 그리고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미정 아주머니.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와 볼펜, 큰 글씨 노트가 놓여 있었다. 우리 오늘은 정기 예금이랑 파생 상품이 뭐가 다른지부터 할 거예요. 어려운 말이 나오면 바로 멈추고 쉬운 말로 바꿔봅시다. 순애 어르신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정기 예금은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줘요. 파생 상품은 주가나 환율 같은 기준에 따라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상황이 나쁘면 크게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만수 어르신이 손을 들었다. 그럼 직원이 안전하다고 하면 그 안전이 뭔지 꼭 물어봐야 해요. 최악이면 얼마까지 잃을 수 있어요?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해한 걸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틀리면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미정 아주머니가 말했다.
하도 설명을 빨리 하길래 그냥 사인했는데 다음부터는 계약서를 집에 가져와서 남편이랑 같이 봐야겠어요. 맞아요. 집에서 하루 자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더 기다립시다. 좋은 상품은 내일도 좋습니다. 오늘만 좋다는 건 대부분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옥분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글씨가 너무 작으면 큰 글씨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우리 눈이 예전 같지 않잖아. 설명은 말로만 듣지 말고 내가 직접 말로 다시 말해보기를 꼭 합시다. 이 상품은 만기의 주가가 이 선 아래면 나는 영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요. 모임은 점점 커졌다. 다음 주엔 7명, 그 다음 주엔 12명이 왔다. 동네 복지사도 와서 돕기 시작했다. 그 즈음 순의 어르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다. 제가요 지난번에 파생 상품이란 걸 했는데 전부 다 잃었어요.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배우자고 모인 거예요.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요. 그날 여러 손길이 순의 어르신 쪽으로 왔다. 위로의 손길, 다짐의 손길, 배우겠다는 손길. 작은 방이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넓었다. 모임 소문이 나자 은행 지점장도 긴장한 얼굴로 회관으로 찾아왔다. 어르신들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설명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글씨를 크게 하고 위험 설명을 맨 앞에 두겠습니다. 오늘만 같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면 상담 내용을 녹음해드리고 집에서 충분히 검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의 어르신은 지점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가진 돈은 우리 삶 그 자체예요. 쉬운 말로 천천히 진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로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지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순의 어르신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아직까지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 순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법원 판결문 종이를 펼쳤다. 판결문에는 딱 한 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원고 패소. 그 아래 아주 차가운 문장들이 이어졌다. 고객은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상품 설명서 교부 및 설명 의무는 형식상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 금융상품 내용 이해 여부는 고객의 책임 영역에 있다. 어르신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다. 순의 어르신은 무겁게 중얼거렸다. 결국은 서류가. 옆에 있던 딸 은수가 울먹이며 손을 잡았다. 엄마는 그냥 은행 직원 말을 믿은 거잖아. 왜 우리만 책임이야? 판사도 변호사도 말했다. 안타깝지만 이해하지 못했어도 어르신이 직접 서명을 하셨으니까요. 눈물 대신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 한숨은 서러움이 아니라 체념의 무게였다. 이후 결국 소송에는 졌고 순의 어르신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모임은 이어졌지만 그날 이후 순의 어르신은 말수가 크게 줄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순의 씨 덕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 이제는 안속지 되었지. 하지만 순의 어르신은 알고 있었다. 자기가 남긴 발자국은 누군가에겐 길이 될지 몰라도 자기 삶에 금이 간 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가 졌네. 세상에선 종이가 진실이 되었고 순의 어르신의 진심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그러나 순의 어르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잃은 돈으로 누군가의 돈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켜졌다. 그 불빛이 앞으로 계속 꺼지지 않기를 순의 어르신은 천천히 두 손 모아 빌었다.